안녕하세요, 에너자이즈 OTV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그간 저의 3대 운동 훈련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거인화 프로젝트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권혁TV에서 무료로 배포한 거인화 프로젝트는 6주 프로그램입니다. 첫 3대 측정한 결과를 프로그램 엑셀 파일에 기입하면 6주 동안의 훈련 스케줄 중량이 정해집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측정한 3대 기록 스쿼트 130, 데드리프트 120, 벤치프레스 100을 기입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봐야 합니다. 우선 1.25kg 원판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헬스장에는 보통 2.5kg 원판까지 있고 1.25kg이 있는 헬스장은 공덕에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아무튼 이 원판을 헬창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트인 헬창 가방 리뷰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측면 자세를 촬영하여 영상으로 본인 자세를 보고 연구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이 첫 번째 블록을 돌리면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프로그램은 메인 운동, 보조 운동 A 그리고 B로 구성됩니다. 메인 운동은 세트별 3분 이상 휴식, 보조 A 운동은 2분 이상 휴식을 권합니다. 보조 B 운동은 자극과 펌핑 위주로 운동할 것이 권해집니다. 실패 지점이 생긴다면 운동을 멈추고 끝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컴뱅과 스모 중 메인을 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보조 A로 정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했던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스케줄 소화를 못했을 경우 1주차부터 다시 최소 3주차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항목입니다. 권혁TV 거인화 영상을 보다 보면 식단 구성도 알려주시는데 하루 중 총 4끼로 끼니별 밥 300g, 닭가슴살 150g, 그리고 자유식 한 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인화 프로젝트 정석 진행법이고 저의 편법 진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술도 많이 먹었고 더티하게 자주 배를 채웠습니다. 다만 제 헬창 마인드 습관 덕분인지 단백질은 항상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밥은 원래 좋아하는 터라 직장에서나 집에서 2공기씩 그리고 고기는 많이 챙겨 먹었습니다. 운동에서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점들을 나열하자면 첫 번째,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이틀치를 채우거나 많게는 3일치 운동까지 한 기억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많았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축구와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프로그램과 병행하다 보니 관절도 지쳤는지 휴식이 필요했고 중간중간 쉬거나 길게는 부상으로 일주일을 쉬고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운동, 보조 운동 순서를 바꾼 적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파트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 루틴을 바꿨습니다. 당기기 운동으로 데드와 등 2두 운동을 묶었고 밀기로 가슴, 어깨, 삼두 그리고 하체로 데드와 스쿼트 이런 식으로 3분할로 날짜를 당겨서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 중량과 개수는 정확히 채워나갔습니다. 6주 프로그램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8에서 9주 동안 진행하게 되었고 두 번째 측정에 많은 기대는 없었습니다. 부끄럽게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원블럭을 마치고 두 번째 3대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총 무게는 350kg에서 50kg 증량하여 400kg을 찍었고 벤치가 100에서 110kg, 데드가 120에서 150kg, 스쿼시 130에서 140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렇게 진행을 해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거인화 프로젝트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나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구가 뭘까요? 단언컨대 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렉이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6개까지 봤었는데요. 거인화 프로젝트는 벤치와 팔운동 그리고 일부 보조 운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렉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은 시간대, 특히 퇴근 시간이나 주말은 렉을 줄 서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저 같은 헬린이들은 눈치가 보여 옆에 형님들 오시면 쫄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때에 따라 운동 순서도 바꿔 진행을 했고 운동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렉을 잡았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닙니다. 우선 혼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원판을 끼우고 뺄 때 불편하죠. 하지만 이것은 열정의 문제고 그와 별개로 원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맞춰 중량을 설정해야 되므로 원하는 원판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 때문에 흐름이 또 끊기는 경우가 있었고 5주차, 6주차 되면 중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판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레그 프레스의 원판을 참 많이들 쓰시기 때문이죠. 정말 요즘 헬스장에 사람 참 많습니다. 세 번째, 데드리프트 그리고 펜들레이로 할 때 그 소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웬만한 헬스장에는 안내 표지가 붙어있죠. 소리 제발 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네 번째,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 깔렸을 때 특히 3대 측정을 하는 날에는 서포트가 있다면 참 좋겠죠. 원판 끼고 빼고 정리할 때도 파트너가 한 명 더 있다면 프로그램 진행이 정말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호대는 필수입니다. 리프팅 벨트, 손목, 팔꿈치, 무릎 관절, 보호대, 그리고 손목 스트랩, 필요하다면 역도화까지 제대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조금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보호대들은 헬창이라면 다 갖고 있을 법하지만. 여섯 번째, 초보자들은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른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간 듯합니다. 제가 생각한 원인으로 촬영한 자세를 보면 스쿼트 고중량으로 갈수록 무릎에 중심이 쏠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저중량에서 연습을 계속 해봤고 고중량에서는 확실히 자세가 잘 안 나왔습니다. 모두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역시 축구와 등산을 병행하다 보니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스쿼시나 벤치, 그립 문제로 엄지 쪽 인대가 늘어난 통증이 조금 느껴지고 왼쪽 팔꿈치도 지금은 나아졌지만 운동하면서 뻐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워밍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다가 승모에 담이 온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스트레칭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허리는 괜찮았습니다. 스트레칭을 허리와 고관절 위주로 풀어주고 진행한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복압도 역시 잘 잡았기 때문이겠죠. 운동 시 복압 잡는 것은 허리 부상 방지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들 숙지하시고 프로그램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는 3대에 더해서 4대라고도 흔히 불리는 오버헤드 프레스 측정도 있습니다. 즉 어깨 운동도 포함되어 있으니 헬스 루틴과 곁들여서 진행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문제점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와는 별개로 실제로 헬린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헬스장 장소와 개개인의 유연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참 좋은 프로그램. 저는 이제 두 번째 블록을 거의 마쳤고 토탈 몇이나 증가할 수 있을지 세 번째 측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근이 그리운 저는 세 번째 측정 후에 권영님을 따라 경질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대 운동은 계속 꾸준하게 자세와 중량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